명언집입니까? 망언집입니까? 강덕구 의원님. 망원집. 권성동이 만든 우리 음.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부분은요 명언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집은 망언집입니다. 네. 진짜 망언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요. 네. 제가 감사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만들어주셔서. 네. 망언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후보의 명언집이었습니다. 말씀집. 감사합니다. 말씀집 주옥 같은 말씀. 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동안 들어있더라고요. 오해받았던 거를 네. 다 정리해가지고. 네, 진짜 담백하게 들었기 때문에 뭐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망언을 했는지 이건 진짜 망언집 맞잖아요. 예. 네, 이 망언 첫 번째 망언 한번 같이 네. 보실까요? 네, 문재인 이분은 당장 네? 총살감이지. 김문수 후보가 처음 얘기를 했다는 이런 말을 거죠? 했습니다. 2019년 토론회에서 네.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재직시잖아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네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 발언이 나왔는지 찾아봤거든요.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그런 걸로 구속시켰다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런 그러니까 근거 말이에요. 없이 네. 뭐 총살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이런 김문수 후보 이런 망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 당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실 네. 때였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총선 나가다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시장 나가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홀로 야인이었을 때 정강훈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야말로 구구 세력의 길을 걷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구적 발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면 네. 이런 말,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이런 구구적인 발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경험을 해보는 역사책에서 의하면 좌파가 우파로 갈 때, 우파가 좌파로 갈 때 극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문수가 대표적인 좌에서 우로 넘어가서 극우로 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과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열심히 도왔던 그룹이 이명박 그룹이었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이명박 그룹이 열심히 돕는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김문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는 극우적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강훈, 윤석열 큰 틀에서 보수에서 우파,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하나의 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인데 저런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후보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고 이 사람은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네, 이분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우리나라 사실 사형 폐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네. 네. 사형. 근데 총살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건 물론이고 인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뭐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네. 없죠. 내일 이제 그 2차 TV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사회 분야 토론인데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습니까? 찢겨져 나갔고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차기 대통령이 될 분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현 의원님? 네. 네, 그런데 저런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네. 않았고 사실은 졸속적으로 후보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잖아요. 특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그 서영교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냥 앉아 있었던 분이고요. 그 뒤로도 이제 본인이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 하셨고 박간현 열사가 그 옥사했던 그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지만 5.18 정신을 수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뾰족한 얘기가 없고 네.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나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전혀 이제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그 국민의힘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실은 없는 건데 더 흉측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 입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총 그냥 맞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고 테러를 당했고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정치인의 행동을 그렇게 망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351님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TV 토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되고요. MBC 또 SBS에서도 함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번 2차 토론의 주제가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네. 이정원 의원님께서 구구적인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윤석열 봤잖아요. 윤석열 3년 후의 모습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극우지만 이 정강훈 세력과 함께하는 김문수는 윤석열보다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제가 3일 전에 안타까운 죽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 현장 네. 노동자가 이 작업 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경영자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를 폐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데 가서 노조가 없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야말로 좋은 기업의 사례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노조 없는 기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입장에서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구구적 모습에다 구구적 정책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윤석열 3년보다 암담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만난 노동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 탄압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 강국근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매우 극우적인 성향이고 극우적인 인사인 정강훈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 야, 이거 목사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데요. 눈물도 네. 흘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아주 진한 애정과 아주 마음 깊은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우로 불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목사는 빼고 정광훈 씨라고 네, 정광훈 하는지 씨. 알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중에 이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교회 신도분들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초록은 동색이에요. 김문수는 정광훈 수준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사실 해산해야 될 그런 정도의 정당인 거죠. 수준이. 저는 국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입장과 아스팔트 깡패 세력과의 입장이 뭐냐. 네. 지금 정강훈을 지지하고 정강훈과 함께 하는 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스팔트 깡패 극우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그리고 빌린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선거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써 있잖아요. 거기에 네. 왜 우리가 빨간색? 이거는 통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억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 썼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25번 쓰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통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큰 틀의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의 비전을 만드는 대통령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야 될 방향의 첫 번째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만든 뭐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렇게 네. 보면 됩니까? 바지 사장인 네. 거죠. 네.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에게 뭐 빚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같이 당을 네.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이제 코로나19 그저 걸려가지고 벌금까지 물고 그렇죠. 그리고 감옥 가 있는 정광훈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집회할 때 보면 울지 마 그래요. 정광훈이 그 김문수한테. 맞죠, 그 영상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한번 그럼, 영상 한번 예, 먼저 예. 보고 그러시죠. 말씀 나누시죠. 네.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은 절대로 안 되고 아버지 잡혀가면 그 속에서 이게 아까 코미디인가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더 많은 그리고 또 정강훈 생각나는 게 국민들 하나님도 속에서 나한테 까불면 오지 마, 죽는다. 괜찮아.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울먹울먹 난리네요, 난리. 와. 아이고. 그러니까 정광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을 때, 말씀하신 아유. 것처럼 네. 정광훈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고 그러니까요. 김문수도 떠받들고 와 지금 저렇게까지 아까 목사가 아니고 정강훈 네. 씨라고 표현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씨도 하나님도 아깝습니다.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네. 아, 목사 나이가 아니죠. 정광훈이 나이가 더 어리지 않아요? 그럴 것 김문수보다? 같은데요. 나이가 왜 안 나오지? 그럼 아니, 나이를 우리 한번 제가 김 의원님.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김문수는 정광훈을 그야말로 쌉으로 생각하고요. 네. 54년생이고요. 그야말로 제자 입장에서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느님이어서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형이에요. 김문수 정광훈, 51년생이에요. 아, 듣구원님 51년생이고 정광훈이 54년생이에요. 어, 세 살이나 차이 야. 나네. 그러니까 그리고 야. 일국에 저기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저렇게 정말 어제 한국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기자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과의 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광훈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 단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답했다. 매우 미묘한 문제.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는 거잖아요. 정광훈과 김문수와의 관계 정리가 뭐 있을 수 없는 상황. 그 그래서 키웠다는 거고. 이영수라고 왜 여론 공작하는 네. 저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께서 사브라고 할 정도의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공작 전문가가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조직 팀을 가동하려고 갔더니 정광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광훈하고 밀착되어 있는 거죠.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그러면 21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의 건진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영향을 예. 미치고 있는 것이겠네요. 아니 네. 좀 전에 우리 김현 의원님이 얘기한 자유통일당 지금 김문수와 정광훈이 처음 창당을 하고 공동 대표를 그렇죠.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자유통일당 후보였던 구주화 씨가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정광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문수는 아스팔트 세력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은 통합의 버금가는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미묘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우리는 거죠. 단절하지 않겠다. 네. 정광훈 목사님은 여전히 싸부다. 네. 이런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는 4월에 국힘당에 입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자유통일당이 낳은 후보죠. 자유통일당이 나와서 국힘이 품은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우와 내란 세력이 합심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망원집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네,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이준석,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망언하면 빼놓을 수